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끝없이 도우려 하다가 지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고통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져서 밤잠을 설치고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바꿔주려고 애쓰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은 우리가 타인을 구하려는 그 강렬한 충동 뒤에 실은 우리 자신의 깊은 상처가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고치고 싶은 건 우리 자신입니다. 이것을 융은 그림자의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의 어둠을 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어둠을 고치려 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와줘도 만족스럽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구하려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타인을 구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정서가 더욱 강하죠.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칼 융은 이런 선함에도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누군가를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혹은 보지 않으려는 또 다른 나가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의 두려움, 수치심, 분노, 외로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구세주 증후군이란 바로 이 그림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불쌍해서 돕는 거야.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순수하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돕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도움으로써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는 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도우면서 자신의 가치를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만약 도울 사람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상대방이 약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도우면서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몰두하면 잠시나마 내 아픔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것은 회피입니다. 내 그림자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고치려 드는 것이죠. 융은 이런 상태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투사란 내 안의 것을 밖으로 던져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안의 약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약함이 유독 눈에 띄게 됩니다. 내가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고치고 싶어집니다. 결국 내가 구하려는 사람은 실은 나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도우려고 애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돕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돕고 있는 걸까? 만약 그 사람이 내 도움 없이도 잘 지낸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까? 안도감이 들까? 아니면 어딘가 허전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선한 사람으로 보고 싶어 하니까요. 내가 이기적인 동기로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의식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요. 구세주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는 아무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을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당신은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내가 도와줘야 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의존성을 키웁니다. 윤근 개성화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성화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세주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개성화를 방해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돕는 것과 구하려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의 힘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구하려는 것은 상대방을 무력한 존재로 보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만 구하려는 시도는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그림자와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내게도 이기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림자를 부정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해지고 우리 삶을 더욱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림자를 의식하고 통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이런 그림자 작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특히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내 약함을 인정할 수 없으니 진정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길을 말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때로는 약하다는 것, 두렵다는 것,
외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돕고 있는지, 내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과정입니다. 내가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을 알아야 한다고. 진정한 선함은 그림자를 통합한 선함이라고 말이죠. 두 번째 단계는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책임이고 상대방의 삶은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경계를 흐립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내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각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지지하는 것뿐,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의 그림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는 에너지를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 욕구를 인정하고 내 삶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쏟는 그 관심과 애정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주고 계신가요? 혹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을 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나는 상대방에게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돌볼 때 나는 상대방에게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소중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융은 관계에서 투사를 거두어 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투사를 거두어 드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서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대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사를 거두어 드리면 내가 느끼던 우월감도 피로받는다는 느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한 관계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온전함을 가지고 만나는 것, 서로를 구원자와 피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여정을 걷는 동반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고통을 함께 목격해 줍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융은 치유자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치유자는 자신의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려 하면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통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면서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많은 중장년층 분들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내 정체성이었는데,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 내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윤근 이것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외부를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리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시기라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새로운 대상을 찾아 헤맵니다. 손자를 돌보거나 다른 가족의 문제에 개입하거나 혹은 봉사활동에 과도하게 몰두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동기입니다. 진정으로 기쁨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편안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비로소 가치 있다고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융의 개성화 과정은 바로 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치는 내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혁명적인 경험입니다. 갑자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이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구해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돕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 뿐입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연결은 구세주와 피구원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인간 경험을 공유하는 존재들 사이의 연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알고, 기쁨을 알고, 두려움과 희망을 합니다. 이 공통의 경험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타인을 돕는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란히 걷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나도 언젠가 그런 시기를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의 조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더 강한 위치에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강한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평등한 시각은 구세주 증후군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증후군은 근본적으로 위계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고 상대방은 약하다는, 내가 알고 상대방은 모른다는, 내가 온전하고 상대방은 부서졌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융의 심리학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부서진 존재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림자 작업을 통해 우리는 이 역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게도 어둠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약함도 있고 강함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치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윤근 자기 자신, 즉 셀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셀프는 우리 정신의 중심이자 전체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하는 더 큰 자아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이 셀프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증후군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셀프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바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안에서 시작됩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내가 내 안에서 평화를 찾을 때 그 평화는 자연스럽게 내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내 안에서 치유를 경험할 때 그 치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변화했을 뿐이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파급되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을 강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이런 문화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융근 말합니다. 진정한 집단의 건강은 개인의 건강에서 시작된다고요. 각 개인이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이 이루는 집단도 조화롭습니다. 구세주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수할 권리, 넘어질 권리, 다시 일어날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하려 할 때 우리는 사실 그들의 성장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융은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서둘러 없애주려 하면 그 사람은 고통이 주는 교훈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물론 고통은 괴롭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현존한다는 것, 그것이 융이 말하는 진정한 도움입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단지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는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거울입니다. 융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하게 반응할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꼭 구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가 구원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구하려는 충동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면을 탐구하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그림자와의 만남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세주 증후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옛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당장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옛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것인가? 새로운 방식은 불편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삶은 그들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융은 이것을 받아들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내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타인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지혜입니다.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없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구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내면의 진실과 일치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바꾸려 하는 것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의 차이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강요나 조종이 아니라 존재를 통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융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잃어버린 것을요. 구세주 증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느라 정작 자신의 삶은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즉시 달려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는가? 내가 도와주고 싶은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단지 듣기만 하세요. 조언하지 말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둠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고 통합하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인간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불편하게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편안한 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타인을 구하려는 시도를 멈추세요.
대신 그들을 보세요.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보고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안의 그림자를 보고 그것과 화해하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여러분 주변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구세주 증후군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가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가져온 패턴을 바꾸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윤근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를 낼 때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비춥니다. 여러분, 이제 타인을 구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구세주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여러분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그저 그들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길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우실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그 도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라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이 채워질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서로를 구원하려 하지 않고 서로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관계,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면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의존이 아니라 자유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 흐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바뀔 때 여러분 주변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파급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꽃이고 사랑의 꽃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기쁨의 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과업이라고요.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구세주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 자신이 되세요. 모든 빛과 어둠을 포함한 온전한 여러분 자신으로 말입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면서요.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안의 모든 것을, 강한 면도, 약한 면도, 빛도 그림자도 모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 변화하려는 용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예요. 그 용기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여정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요.